올해 4월 달에 청담 백영빌딩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낙찰가가 1,250억을 썼습니다. 몇 달 전에 또 신사동에 청담 백영빌딩 말고 신사 백영빌딩, 그것도 1,200억대의 낙찰자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삼성동 삼성 백영빌딩, 그것도 이 공유자들의 물건이었습니다.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거쳐서 경매가 진행된 건이고, 그거는 620억의 낙찰자가 결정났고요. 그리고 그 물건 바로 뒤에 주차장 부지가 또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600억을 넘겨서 낙찰자가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올해 그 청담 백영빌딩 그 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주차장 부지, 그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또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수백억의 낙찰가로서 누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 배경 그 형제들의 자산 낙찰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 정도의 경매 물건이 한 1, 2년 상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부러우시죠? 형제가 4명이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씩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1,000억 정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참,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자의 몫이 1,000억에 가까운 1,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의 그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그만한 그 복도 없죠. 부모 복, 참 부모님 참 잘 두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배경가의 그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경매가 진행되는 그 건입니다. 저 성수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지금 감정가가 336억입니다. 땅 토지 면적은 285평, 290평 가까이 되고, 근데 어쨌든 330억대, 336억이라 되는 이 주유소가 대려변에 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주유소 이 물건을 가지고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실거래 및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실제 여기 동일로입니다. 이게 성동구 동일로 129번지거든요. 그 대로변 동일로인데, 그 대로가 동일로인데, 동일로 변에 실제 거래된 거 2023년, 뭐 2022년 요럴 때 거래된 것들을 보면 1, 2년 상간에 거래된 거는 평당 8,900만 원, 뭐 9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정가가 1억 1천만 원, 평당 1억 1천 정도가 감정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들에 대비해서 조금 높은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보면 어떻게 되면 대로와 또 안쪽으로 왼쪽 그 뒤에 블록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코너 땅입니다. 주소는 당연히 코너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너 땅이니까 실제로 매각된 그 물건들보다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그 실거래되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1억 2천, 1억 5천 난리가 났습니다. 성수동이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워낙 그 핫한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하듯이 성수동에 상당히 그 높은 가격대로 거래되는 물건도 많고, 나와 있는 물건들은 역시 뭐 1억대를 뭐 그냥, 예전에 성수동은 전혀 그런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수동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런 금액대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평당 1억 1천만 원대의 물건인데, 나와 있는 매물이 1억 5천, 뭐 1억 2천에 나와 있더라 해도 그것은 뭐 호가를 가지고 이 입찰가를 너무 뭐 이렇게 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근데 경매는 너무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선에서 낙찰 받을 만한 좋은 금액, 적절한 금액, 그것을 고민해서 입찰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계속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주유소를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전용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토지
토지 정화하는데 비용이 몇 억이 들지 몇십억이 들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그 다음에 세탁소, 그 다음에 세차장, 뭐 이런 유의 뭔가 세제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끊임없이 그 점하고 있는 토지 위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 거기는 오염도 측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오염도가 체크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토지 정화 비용이 수억에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유소로 계속 사용하면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는 지금 현대 오일뱅크가 그냥 그 전용으로 해서 전속으로 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5억에 월 2,62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뱅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임대료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승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변에 시세 파악을 조금 더 해보시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금액대를 결정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주유소 부지를 나중에 나는 건물을 대로변이니까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토지 정화 비용이 뭐 수억에서 수십억 든다. 그냥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감수하고서 토지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현재는 그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업 지역에 맞는 그 용적률을 받겠지만 또 향후에 지금 성수동이 계속 준공업 지역에서 왠지 그 근생이나 이런 그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형태로 이 전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모양새로 자꾸 흘러가니까 준공업 지역이 풀려서 정말 상업 지역이 되는 순간이 오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준공업 지역이 계속 남더라도 준공업 지역은 기본 뭐 용적률이 뭐 400% 이상, 뭐 400%, 400, 50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건물 지금 땅값만 해도 지금 330억이니까 만약에 뭐 250억, 300억에 하면 그 몇 억에서 수십억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죠. 주유소를 하지 않고 그거를 쓸어버리고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성수동에 있는 주유소 335억짜리 그 물건이 낙찰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 번 정도 최소한 누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35억짜리를 350억에 한 사람이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역시 좋은 물건들은 놓치질 않고 누군가는 작정하고 들어오면 신권 1회차에서도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래도 유찰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의 신건에서 그냥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감정가상으로는 평당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350억, 13억 정도로 올리는 바람에 평당 1억 2,200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근에 있는 매물들은 평당 1억 5천, 1억 2천 뭐 이런 식의 금액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그 성수동, 어쨌든 대로변에 있는 이 주유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인한 그 배경 빌딩, 청담 백열 빌딩, 그 다음에 신사 배경 빌딩, 삼성동 백열 빌딩, 모든 그 배경가에 있는 백씨가 소유의 그 공유물 분할 건들 중에서 최근에 오늘 진행한 이 건 336억짜리 감정가 물건을 350억에 낙찰을 받아갔음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급하게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낙찰받아간 사람은 1억 2천이면 잘 받아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쨌든 이렇게 이 주유소 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